사업자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 전에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혹시 이미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 받으신 분들 계시죠? 내 딴에는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돈 달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에선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직장인들보다 훨씬 대출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도 전에 사업할 때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직장 다닐 때보다 대출 받는 게 훨씬 어려워서 서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행 다닐 때만 해도 직장이 탄탄하니까 대출이 쉽게 나왔었는데 개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랬어요. 투잡으로 요식업을 할 때는 그나마 직장인 소득이 함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었고 퇴사하고 나서는 이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 재단을 활용하고 좀 더 큰 기업들은 신용보증 기금이나 기술보증 기금을 활용하는데 이 기관들에서는 돈을 주고 싶은 기업들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평가 항목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정도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만 잘 만들어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리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재무, 비재무, 대표자 항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항목별로 더 파고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각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재무평가 항목 부문에선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하나로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잘 조합하면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 매출액 증가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의 숫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좋아야 돼요. 인터넷 상에 업종별 재무 비율이 떠돌긴 하는데 직접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관심 갖고 업종 평균 비율 정도는 맞춰줘야 대출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재무 비율을 좋게 만든다고 당기순이익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아시는 것처럼 대출 받으려고 순이익을 높게 잡았다가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기관들이 좋아하는 이익률도 업종별로 다른데 그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조업은 3에서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2년이 끝났으니까 세무법인에 결산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기업의 재무평가지표가 어떤지 파악해 보세요. 혹시라도 직접 하시는 게 어렵다면 상담 요청 남기시면 시간이 닿는 선에서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두 번째로 매력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회사 소개서를 만드세요. 비재무 평가지표 항목에선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 융통성은 어떤지 등을 평가해요. 쉽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려고 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차트도 보고 이것저것 보지만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괜찮은지, 대표는 누군지, 거래처는 빵빵한지 등을 알아보시죠. 돈을 주는 기관에서도 우리 회사가 돈을 줘도 될 만큼 산업은 괜찮은지, 경영, 관리 능력은 좋은지, 자금 조달 능력은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대표로서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글로 표현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담당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회사를 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얘기를 담백하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마땅한 사업계획서나 회사 소개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샘플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작성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대표자 신용점수를 좋게 만드세요. 주요 신용점수는 KCB 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100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거예요. 대표자의 신용 점수를 보고 갚을 능력을 한 번 더 파악하는 것인데 본인 신용 점수 관리를 잘한 사람이면 회사의 신용 점수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용이 좋은 기업에 돈을 주고 싶겠죠. 대표자의 신용 점수를 최소 700점대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전에 등급 기준으로 보면 5등급 이하로는 대출받기가 좀 힘들다고 보셔도 돼요. 혹시 기업 신용 등급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기업 신용등급은 총 10등급 중에서 BB등급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돈 달라고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자의 연체 기록, 체납 기록은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한번 지금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을 통해 신용 점수를 파악해 보세요. 낮으면 바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신용등급 관련한 영상은 제가 추후에 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할만하죠? 재무제표 이쁘게 만들기, 매력적인 사업계획서 만들기, 대표자 신용점수를 올리기. 이 3가지는 꼭 기억하고 평소에 준비해주세요. 언제 사업자 대출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직원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대표님들 많이 바쁘시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아요. 우리 회사의 재무 항목을 평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평가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비재무 항목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나 회사 소개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활용하세요. 다음번에는 다양한 정책 자금들을 비교 분석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또 만나요.